당신은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설게 느껴지는 얼굴을 발견합니다. 예전에는 세수를 하고 크림을 바르면 금세 윤기가 돌던 피부가 이제는 쉽게 메말라 버립니다. 광대뼈 옆에 자리 잡은 작은 주름들이 어느새 깊게 패여 있고 손가락으로 잡아당기면 돌아오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목 주변 피부는 더 얇아져서 작은 잔주름이 겹겹이 쌓입니다. 이 변화는 단지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몸 안에서 일어나는 노화의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 노화를 단순히 햇빛 노출이나 세월 탓으로만 돌립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그보다 더 중요한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피부 구조를 떠받쳐주는 단백질, 즉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빠르게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피부가 매끈하고 탄력 있게 유지되려면 이 단백질들이 튼튼히 지탱해야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몸은 이를 충분히 만들지 못합니다. 여기서 흔히 오해가 생깁니다. 많은 분들은 비싼 화장품이나 주사 치료만이 해답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활 속 영양 상태, 특히 단백질 섭취가 훨씬 더 큰 영향을 줍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피부는 얇아지고 회복력이 떨어지며 작은 상처조차도 오래 남습니다. 놀랍게도 임상조사에서 60세 이상 어르신의 약 70% 이상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상태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매일 밥을 잘 먹는데 무슨 부족이 있겠어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밥, 국, 김치 위주의 식단에 단백질은 턱없이 모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68세 남성 환자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피부가 갈라지고 상처가 잘 아물지 않아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연고를 발랐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식습관을 자세히 들어보니 아침은 빵과 커피, 점심은 국수나 밥에 김치, 저녁에는 가끔 고기 반찬 정도였습니다. 얼핏 보면 균형 있어 보이지만 실제 단백질 섭취량은 하루 권장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제가 단백질 섭취를 늘리도록 권유하자 몇 달 후 피부가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고 상처도 훨씬 빨리 회복되었습니다. 이처럼 피부 노화의 첫 신호는 눈에 보이는 주름과 건조함이지만 그 뿌리에는 단백질 부족이라는 더 깊은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품을 바꾸기 전에 식탁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단백질이 충분히 공급될 때 피부 세포가 스스로 재생할 힘을 되찾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왜 단백질 부족이 피부를 이렇게 빠르게 늙게 만드는지 그 과정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신의 몸은 매일 끊임없이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피부 세포는 약 28일 주기로 교체되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만 키우는 영양소가 아니라 피부의 기초 구조와 회복을 책임지는 건축 자재와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재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피부 공사는 늘어지고 마치 오래된 지벽이 갈라지듯 주름과 건조함이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은 지방이나 탄수화물 섭취는 주의하지만 단백질은 여전히 뒷전으로 두곤 합니다. 밥과 국, 김치 위주의 식단은 배를 채우기에는 충분하지만 피부 세포를 지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소화 효소와 위산이 줄어들면서 단백질을 흡수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집니다. 젊을 때와 똑같이 먹더라도 몸속에서 활용되는 양이 절반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피부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콜라겐 합성이 원활하지 않아 피부가 쉽게 처집니다. 둘째,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작은 염증이 오래 지속되고 그 결과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거나 가렵습니다. 셋째, 상처 회복이 느려지고 색소, 침착이 남아 잡티로 굳어집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 고령층에서 단백질 결핍은 주름의 깊이와 직결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저는 외래에서 74세 여성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얼굴에 검버섯이 점점 늘고 손등 피부가 얇아져 핏줄이 도드라진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혈액 검사에서 단백질 수치가 권장치보다 훨씬 낮게 나왔습니다. 이분은 자신이 매일 3끼를 꼬박 챙겨 먹기 때문에 부족할 리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식단을 살펴보니 쌀밥과 채소 위주로 단백질 공급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단백질 보충을 위해 두부, 생선, 달걀을 꾸준히 드시도록 했더니 석 달 후 피부 탄력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검버섯의 색도 옅어졌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단백질 부족이 단순히 피부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단백질이 모자라면 근육도 약해져서 일상 활동이 힘들어지고 결국 활동량이 줄어 혈액순환이 떨어집니다. 혈액이 원활히 돌지 않으면 피부 세포에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노화가 더 빨리 진행됩니다. 즉, 단백질 부족 근육 약화 혈액순환 저하 피부 노화 가속이라는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고령자가 단백질을 과다 섭취할 경우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들은 오히려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노년층의 회복력과 수명을 연장한다고 강조합니다. 결론은 균형입니다. 과하지 않게, 그러나 부족하지도 않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이 거울 속 얼굴을 보며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구나 라고 한숨 짓는 순간에도 피부 속에서는 단백질 부족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고 식탁 위 작은 변화를 시작한다면 주름 하나하나가 조금씩 완화되고 피부가 되살아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단백질의 중요성을 모르고 지나쳤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동안 아무도 내게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았을까?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사실 단백질의 중요성은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왔지만 대중적으로는 크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피부 문제를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고 해결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 광고를 떠올려 보십시오. 주름 개선 크림, 미백 앰플, 고가의 에센스. 모든 메시지는 피부 표면에 무엇을 바르면 좋아진다는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많은 분들은 피부는 바르는 것으로만 관리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부의 70% 이상이 단백질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이 내부가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문화적 습관에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식단은 밥, 국, 김치, 나물 위주로 짜여 있습니다. 물론 이 식단은 건강한 면도 있지만 단백질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고기는 속이 더부룩하다, 소화가 안 된다는 이유로 고단백 식품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세월이 지나면서 단백질 결핍은 서서히 쌓이고 피부 노화는 가속됩니다. 72%라는 숫자는 우연이 아닙니다. 국내 한 연구에서 60세 이상 노인 중 단백질 섭취량이 권장량보다 부족한 비율이 약 70%를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본인은 나는 충분히 먹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밥 한 공기와 국 한 그릇으로 배가 부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만감이 곧 영양 균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사례가 있습니다. 66세 여성 환자분이었는데 얼굴이 쉽게 붓고 기미가 짙어져 고민이 많았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보니 단백질 수치가 낮고 근육량도 급격히 줄어 있었습니다. 본인은 매일 세 끼를 챙겨 먹고 나는 건강한 편이라고 자신하셨지만 실제 식단에는 단백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분은 젊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와서 알게 되니 허무하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나 섭취 습관을 바꾼 뒤 피부와 몸 상태가 점차 회복되는 것을 보고 다시 희망을 가지셨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현상을 영양인식 격차라고 부릅니다. 즉, 본인이 실제로 섭취하는 영양소와 섭취했다고 믿는 영양소 사이의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고령층에서 이 격차는 특히 단백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결국 72%의 사람들이 몰랐던 이유는 단백질이 피부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름이 생기면 화장품 가게를 찾고 잡티가 생기면 피부과를 먼저 떠올리지만 정작 식탁 위 단백질은 간과해 온 것이지요. 이제 당신은 이 숨겨진 퍼즐 조각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부 노화를 막고 싶다면 거울 앞이 아니라 식탁 위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다음에서는 왜 60세 이후에 단백질 흡수가 급격히 떨어지는지 그 의학적 이유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몸은 60세를 지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큰 변화를 겪습니다. 바로 단백질 흡수 능력의 저하입니다. 젊었을 때는 고기를 한 접시 먹어도 금세 소화되고 근육과 피부로 잘 흡수되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소화 효소의 양도 감소하기 때문에 단백질을 작은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결국 같은 양을 먹더라도 실제 몸속에 흡수되는 단백질의 양은 크게 줄어듭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장면을 자주 봅니다. 선생님, 저는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는데 왜 살은 빠지고 피부는 늘어집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식사량 자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흡수력이 떨어져 영양소가 혈액을 타고 제대로 운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령자의 식습관은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고 소화하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노년기에 흔히 복용하는 약물, 예를 들어 위산 억제제나 혈압약, 당뇨약 등이 소화와 흡수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약물이 위산을 줄이면 단백질 분해 효소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해 결국 단백질이 대변으로 배출되어 버립니다. 학계에서는 이런 현상을 약물성 흡수 저하라고 부릅니다. 즉, 먹었는데도 내 몸이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71세 남성 환자는 체중이 줄고 피부가 푸석해져 내원하셨습니다. 식습관을 들어보니 하루 3끼를 꼬박꼬박 드셨고 고기도 일주일에 2~3번은 챙기셨습니다. 그런데 혈액 검사에서 단백질 수치가 낮게 나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분은 수년째 위산 억제제를 복용 중이었고 그 결과 음식의 소화와 흡수가 크게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단백질 흡수를 돕기 위해 소량씩 나누어 먹고 소화가 쉬운 두부와 생선을 늘리도록 권했습니다. 몇 달 뒤 피부가 한결 밝아지고 힘도 붙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단백질 흡수 저하가 나이 때문만은 아니고 생활 습관과 운동 부족이 더 큰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다른 학자들은 노화 자체가 위장관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진실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소화하기 쉽게 조리하고 자주 섭취하는 습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밥상에 올리는 음식이 예전보다 덜 힘을 발휘한다고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입맛이 까다로워져서가 아니라 몸의 흡수력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사실은 있습니다. 음식을 조금만 달리 선택하고 먹는 방법을 바꾸면 여전히 충분히 단백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피부를 지켜주는 첫 번째 단백질 음식, 바로 두부와 콩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매일 식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음식 가운데 피부 건강을 위해 가장 먼저 추천하고 싶은 것이 바로 두부와 콩류입니다. 두부는 한국인의 밥상에 오래전부터 함께해온 친근한 음식이지만 그 가치는 종종 과소평가됩니다. 사실 두부는 단백질 함량이 높을 뿐 아니라 소화가 잘 되어 흡수력이 떨어진 노년층에게 매우 적합한 식품입니다. 콩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보다 위와 장의 부담이 적습니다. 소화 효소의 작용이 원활하지 않은 어르신들도 비교적 쉽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부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은 피부 속 콜라겐 분해를 늦추고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콩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피부 수분량이 더 높고 주름의 깊이가 얕아졌습니다. 저는 예전에 63세 여성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얼굴이 늘 푸석하고 화장이 들뜨는 것이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식습관을 살펴보니 고기는 속이 더부룩하다며 거의 드시지 않고 채소와 밥 위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두부 반 모를 넣은 미소된장국을 권해드렸습니다. 단백질을 보충하면서도 소화 부담이 적었고 2달 후에는 피부에 윤기가 돌고 잔주름이 완화되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콩 단백질은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심혈관 건강을 돕는다는 점입니다. 콩 속 사포닌과 레시틴은 혈관에 쌓이는 기름기를 줄여줍니다. 혈관이 건강해야 피부에도 혈액과 영양이 잘 공급됩니다. 즉, 두부와 콩은 피부뿐 아니라 전신 건강까지 챙겨주는 일석이조의 식품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콩 단백질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콩 단백질이 필수 아미노산 구성이 고기보다 약하기 때문에 단독으로만 섭취하면 불안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콩 단백질은 다른 식품과 함께 균형 있게 섭취해야 더 큰 효과를 냅니다. 이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따뜻한 두부조림을 밥 위에 얹어 먹는 아침,
혹은 고소한 콩국수를 여름 점심으로 즐기는 풍경을요.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피부의 탄력과 건강을 서서히 바꾸어 줍니다. 주름 때문에 거울 보기가 두려웠던 얼굴이 어느 날 갑자기 조금 더 밝아 보일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피부를 지켜주는 또 다른 강력한 단백질 공급원, 생선과 해산물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피부를 지켜주는 또 하나의 보물, 바로 생선과 해산물입니다. 바닷속에서 온 이 식품들은 단백질이 풍부할 뿐 아니라 피부와 혈관을 동시에 지켜주는 특별한 성분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생선 단백질은 소화 흡수가 잘 되고 필수 아미노산 구성이 고기보다 균형이 뛰어납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 고등어, 꽁치, 연어에는 피부 속 염증을 줄이고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단백질과 함께 작용하여 피부 장벽을 튼튼히 하고 잔주름이 깊어지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제가 만난 한 70세 남성 환자는 손등이 늘 건조하고 갈라져 피가 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생선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고기도 소화가 안 된다며 잘 드시지 않았습니다. 단백질 부족에 더해 필수 지방산까지 모자란 상태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은 고등어 조림이나 연어 구이를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3달 뒤 손등 피부가 한결 매끄러워졌고 건조한 각질도 크게 줄었습니다. 이제 겨울에도 손이 안 갈라져서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던 그 웃음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또한 해산물에는 아연, 셀레늄 같은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아연은 상처 회복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고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피부 세포를 노화로부터 보호합니다. 이처럼 생선과 해산물은 단백질뿐 아니라 피부를 지켜주는 영양소 패키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고령자가 해산물을 과다 섭취하면 퓨린 성분 때문에 통풍 발작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바다 오염으로 인한 중금속 축적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2, 3회 다양한 종류의 생선을 번갈아 섭취한다면 장점이 훨씬 큽니다. 생선을 먹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따끈한 고등어 구이의 향, 담백한 대구탕의 시원함, 부드러운 연어의 한 점이 입안에서 녹아내릴 때 그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피부 세포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피부가 다시 수분을 머금고 빛을 되찾을 때 당신은 거울 속에서 한결 젊어진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서는 더욱 친근하면서도 강력한 단백질 공급원, 달걀과 닭고기의 비밀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의 냉장고에 늘 들어있는 달걀과 닭고기는 사실 피부를 지켜주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값도 저렴하고 구하기 쉽지만 그 효과는 어떤 보충제 못지 않습니다. 달걀은 완전 식품이라 불릴 정도로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특히 난황 속 레시틴은 피부 장벽을 튼튼히 하고 난백 단백질은 손상된 피부 세포를 재생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닭고기 또한 노년기에 이상적인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소고기보다 소화가 잘 되고 지방 함량이 낮아 부담이 적습니다. 닭가슴살에는 콜라겐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의 탄력이 개선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닭고기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피부 탄력이 높게 유지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는데 눈가 잔주름이 늘어나고 얼굴이 쉽게 붓는 것이 고민이었습니다. 평소 고기를 피하고 채소 위주로만 드셨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아침에 삶은 달걀 1개, 점심에 닭가슴살 조금씩을 챙겨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눈가 주름이 완화되고 부기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화장할 때 얼굴이 한결 환해졌다는 말씀에 본인도 큰 자신감을 얻으셨습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달걀은 콜레스테롤이 높아 노년층이 매일 여러 개씩 먹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환자라면 섭취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달걀 섭취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으며 오히려 단백질과 영양 공급 면에서 장점이 크다고 보고합니다. 결론은 적정량 하루 1, 2개 정도이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닭고기를 먹을 때는 껍질을 제거하고 기름진 부위 대신 가슴살이나 안심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조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튀기기보다는 삶거나 찌는 것이 지방 부담을 줄이고 소화를 도와줍니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따끈한 달걀찜이 부드럽게 입안을 감싸는 아침, 담백한 닭가슴살 샐러드로 마무리하는 저녁. 이런 단순한 선택 하나가 피부의 탱탱함과 주름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주머니 부담도 적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피부 관리법이기도 합니다. 다음에서는 또 다른 친숙한 단백질 공급원, 우유와 요거트가 피부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유와 요거트는 단순히 뼈 건강을 위한 음식이 아닙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피부 건강에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유 속 단백질인 카제인과 유청 단백질은 피부 세포를 재생시키고 손상된 조직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제공합니다. 특히 유청 단백질은 소화와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노년층에서도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요거트는 또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유익한 균들이 장내 환경을 개선해 주지요. 장이 건강하면 면역력이 올라가고 피부에도 염증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지면 피부 트러블과 건조증이 악화된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따라서 요거트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피부와 장을 동시에 관리하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69세 여성 환자는 피부가 늘 가렵고 붉게 달아오르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여러 연고를 써도 효과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식습관을 보니 단백질이 부족하고 장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플레인 요거트 한 컵을 권했습니다. 2달 후 피부 염증이 크게 줄었고 예전보다 피부가 덜 당기고 화장도 잘 먹는다며 만족해 하셨습니다. 물론 우유와 요거트를 먹을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일부 분들은 유당 불내증 때문에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당 제거 우유나 콩으로 만든 두유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 시중 요거트 중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제품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플레인 요거트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계에서는 우유 섭취에 대한 의견이 여전히 엇갈립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우유 단백질이 노인에게 필요한 아미노산을 공급하는 중요한 원천이라고 강조합니다. 반면 또 다른 연구자들은 우유가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공통된 결론은 개인의 소화 상태와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관건이라는 점입니다. 하루 한두 잔의 우유 혹은 요거트 한 컵 정도는 대부분의 어르신에게 도움이 됩니다. 우유 한 잔이 목을 타고 내려가 몸속 세포에 스며드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차갑고 부드러운 액체가 피부 속 작은 세포들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순간 거울 속 당신의 얼굴은 조금씩 환해지고 하루하루 새로운 활력을 되찾게 됩니다. 다음에서는 단백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중요한 사실을 살펴보며 피부 건강을 지키는 다른 영양소와의 조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은 피부 건강의 기초를 다지는 벽돌과 같습니다. 하지만 벽돌만으로는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시멘트, 철근, 유리창이 함께 어우러져야 튼튼한 집이 완성되듯 피부도 단백질만으로는 완벽히 지켜지지 않습니다. 피부가 젊고 탄력 있게 유지되려면 비타민 C, 아연, 항산화 성분이 반드시 함께 필요합니다. 먼저 비타민 C입니다. 콜라겐을 합성하는 과정에서 비타민 C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도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콜라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렌지, 키위, 파프리카 같은 신선한 과일과 채소가 피부 관리에서 빠질 수 없는 이유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비타민 C 섭취량이 많은 그룹은 피부 주름이 얕고 수분량이 높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아연입니다. 아연은 상처 회복을 돕고 피부의 면역 기능을 강화합니다. 단백질이 피부의 뼈대를 세운다면 아연은 그 뼈대를 단단히 조여주는 목과 같습니다. 굴, 해바라기 씨, 호박 씨에 아연이 풍부합니다. 저희 진료실에서도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어르신들에게는 반드시 아연 섭취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항산화 성분입니다. 비타민 E, 폴리페놀, 베타카로틴 등은 피부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중화합니다. 활성산소는 자외선, 스트레스, 흡연 등으로 생기는데 이것이 쌓이면 피부 노화를 급격히 앞당깁니다. 항산화제가 풍부한 녹차, 블루베리,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하면 단백질과 시너지를 이루어 피부를 보호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72세 남성 환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단백질 섭취는 꽤 신경 쓰고 있었지만 피부가 여전히 푸석하고 탄력이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식단을 보니 고기와 두부는 충분했지만 과일과 채소는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귤 2개와 토마토 1개를 추가하도록 권유했습니다. 석 달 후 같은 단백질 양을 유지하면서도 피부가 훨씬 촉촉해졌고 주름도 완화되었습니다. 학계에서도 의견이 나뉩니다. 어떤 학자들은 단백질이 절대적이며 다른 영양소는 보조적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또 다른 학자들은 비타민과 미네랄 없이는 단백질이 제 역할을 못한다고 강조합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거울 앞에서 피부를 만져보십시오. 단백질로 만든 단단한 기초 위에 비타민과 항산화제가 덧칠된 건강한 집을 짓는 상상을 해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피부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빛을 내며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음에서는 학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의견과 단백질 섭취를 둘러싼 논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단백질 섭취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노년기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만 피부와 근육을 지킬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반면 또 다른 연구자들은 과도한 단백질 섭취가 오히려 신장 기능을 악화시키고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 두 입장은 마치 저울의 양쪽에 놓인 무게처럼 서로 다른 근거를 가지고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임상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체중 1kg당 1.2g의 단백질을 섭취하게 했을 때 근육량이 유지되고 피부 탄력이 개선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같은 양의 단백질 섭취가 신장 기능이 약한 환자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즉,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같은 단백질 섭취량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사례를 자주 만납니다. 75세 남성 환자가 있었는데 근육량이 줄고 피부도 푸석해져 단백질 섭취를 늘리도록 권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기존의 신장 기능이 약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무작정 단백질을 늘리면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되는 두부와 생선을 위주로 소량씩 자주 섭취하도록 조정했습니다. 몇 달 후 피부가 개선되면서도 신장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처럼 개인 맞춤형 접근이 중요합니다. 학계에서는 단백질의 질도 논쟁거리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동물성 단백질이 필수 아미노산 구성이 완벽해 노년층에 더 적합하다고 말합니다. 반면 또 다른 학자들은 식물성 단백질이 소화 부담이 적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 유리하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는 어느 한쪽이 완전히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섭취할 때 가장 좋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논쟁을 바라보며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음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내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달걀을 먹으면 속이 편안하지만 어떤 사람은 두유가 더 잘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내는가를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단백질 섭취 논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부족하면 피부가 빠르게 늙고 지나치면 다른 장기에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과유불급, 즉 부족하지도 과하지도 않게 섭취하는 지혜로운 균형입니다. 다음에서는 이 균형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 작은 습관들이 어떻게 큰 변화를 만드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피부와 몸은 거창한 변화보다 작은 습관의 반복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단백질을 하루에 한 번 몰아서 많이 먹는 것보다 세 끼에 나누어 조금씩 꾸준히 섭취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 부담을 줄이고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두부와 계란으로, 점심에는 생선이나 닭고기 위주로, 저녁에는 요거트와 견과류를 곁들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루에 3번 단백질을 조금씩 나누어 먹으면 피부 세포가 필요할 때마다 꾸준히 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노년층이 단백질 섭취를 끼니마다 나누어 했을 때 근육과 피부 상태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식탁 위 작은 변화가 거울 속 큰 변화를 만든다고 말씀드립니다. 67세 남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평소 아침은 빵과 커피로 간단히 때우고 점심과 저녁에만 고기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피부가 늘 건조하고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삶은 달걀 하나와 두부 반 모를 추가하도록 권했습니다. 불과 2달 만에 얼굴이 덜 푸석해졌고 피부가 한결 탱탱하다는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는 크게 놀라셨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습관은 수분 섭취입니다. 단백질이 충분해도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는 쉽게 건조해집니다. 물은 단백질과 함께 세포 속에서 구조를 이루는 필수 요소입니다. 하루 6, 8잔의 물을 나누어 마시는 습관만으로도 피부의 촉촉함은 크게 달라집니다. 여기에 더해 단백질의 질을 다양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동물성과 식물성을 함께 섭취하면 아미노산 구성이 더 균형 잡히고 흡수율도 올라갑니다. 두부, 생선, 달걀, 닭고기, 우유 같은 친숙한 음식들을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습관이 중요하냐, 영양 보충제가 중요하냐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일부는 보충제가 더 간편하고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연구자들은 음식에서 얻는 단백질과 영양소가 장기적으로 훨씬 안정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저는 늘 환자분들께 말합니다. 보충제는 도와주는 도구일 뿐 기본은 식탁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매일의 식단을 조금만 다르게 구성한다면 내일 아침 거울 속 피부는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서는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나이가 들어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세월만큼 피부에도 시간의 흔적이 남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주름, 건조함, 검버섯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당신이 걸어온 삶의 길과 경험을 담은 기록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기록을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건강하게 이어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백질이 그 열쇠였습니다. 두부 한 모, 연어 한 점, 삶은 달걀 하나, 요거트 한 컵. 모두 소소해 보이지만 피부 세포에게는 새 힘을 주는 귀한 자원입니다. 여기에 비타민과 미네랄, 수분 섭취 같은 작은 습관이 더해지면 피부는 다시 빛을 찾습니다. 당신이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 이 순간도 피부 속 세포들은 여전히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제 와서 뭘 해도 늦은 것 아닐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실제로 70대 후반에도 식습관을 바꾸고 피부가 개선되는 모습을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내년 이맘때 거울 앞에서 현재보다 한결 밝아지고 매끄러워진 얼굴을 만나는 당신의 모습을요. 그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겠지만 동시에 건강한 빛과 자신감이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늘 식탁 위에서 작은 선택을 내린 데서 비롯됩니다. 피부는 단순히 외모를 넘어 삶의 활력을 비추는 창입니다. 당신이 매일 한 끼의 단백질을 더 챙기는 그 순간, 몸은 변화를 기억하고 피부는 고마움으로 반응합니다. 그 작은 실천들이 모여 삶의 질을 바꾸어 줍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